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뼈에 구멍이 나고 골다공증에 걸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소금 섭취로 인해 칼슘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진짜 범인 3가지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식단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골다공증의 원인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임을 검증하는 논문입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미국 의사분들이 위주로 구성되어 작성한 논문입니다. 주요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의 역학. 골다공증은 뼈의 양과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골밀도 또는 미네랄 함량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인 인구의 주요 관심사로 간주됩니다. 뼈 질량의 감소 또는 구조적 붕괴로 인해 취약성 및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약 4분의 1과 여성의 절반이 일생 동안 골다공증 관련 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관련 원인으로 인해 매년 150만 건의 골절이 보고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손목 골절 25만 건, 고관절 골절 30만 건, 기타 신체 부위 골절 30만 건 이상, 척추 골절 70만 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골절은 상당한 통증, 질병률, 심지어 사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골다공증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골다공증 발병에는 다양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나 설탕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리뷰 논문의 목적은 소금 및 또는 설탕 함량이 높은 식단이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수정 불가능한 위험 요인 중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인종 등이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 노출 감소, 칼슘이 부족한 식품 섭취 감소, 비타민 D 결핍 등은 골다공증의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양이 적으면 뼈 형성과 새로운 뼈의 성장이 더욱 감소되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 후 여성이나 가임기 동안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소금과 과잉 단백질의 식이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염분 섭취는 칼슘료 증가로 인한 골다공증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칼슘료는 부분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염분 유발 부피 팽창에 기인하고 부분적으로는 세뇨간에서 재흡수를 위한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 간의 경쟁에 기인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칼슘 섭취는 뼈 재형성 및 뼈 손실 증가로 이어지는 보상 반응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식이소금 섭취 증가로 인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과 골다공증의 연관성. 체내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뼈에 축적되는데 이는 뼈가 항상성 스트레스 동안 동원되는 나트륨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금은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청 나트륨이 감소하는 경우 정상적인 혈청 나트륨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나트륨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염식 식단은 칼슘과 마그네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염식은 뼈의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을 제거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염식은 고칼슘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불분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은 폐경 후 여성의 뼈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알도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소변으로 마그네슘과 칼슘이 손실되어 잠재적으로 뼈 미네랄과 뼈 강도가 손실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알도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저염식은 뼈 건강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뼈를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비타민C 결핍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장내 비타민C 흡수는 나트륨에 달려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트륨 혈증은 비타민C 결핍을 유발하여 직간접적으로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물 연구에 따르면 저나트륨 혈증은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C 수송체의 활동 감소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아스코르브산의 뼈 흡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설탕과 골다공증. 현재 문헌은 영양 결핍이 골다공증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양 과잉과 그에 따른 영양 결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첨가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첨가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은 식이설탕이 최고 골량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청량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첨가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 높으며 부분적으로 칼슘이 풍부한 음료를 대체함으로써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량음료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무탄산 과일 주스, 탄산 콜라 음료 등 단 음료 섭취는 골절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과일 주스와 콜라를 반 캔씩 마시면 골절 발생 위험이 각각 1.6배, 1.7배 증가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피험자가 갈락토스와 포도당 100g을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배설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자들은 설탕 섭취가 나트륨 배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탕 섭취는 비타민 D의 활성 형태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어 장내 칼슘 흡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설탕 함량이 높은 식단은 칼슘과 비타민 D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뼈 형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혈당증은 뼈의 질과 밀도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포도당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자당에 비해 뼈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데이터는 과당이 전반적인 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당이 뼈 건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메커니즘은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증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병과 고혈당증은 골다공증, 골절, 뼈 강도 손상 및 뼈 재형성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 요약하면 골다공증에 대한 더 큰 위험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식이설탕의 과잉 섭취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소변 배설을 증가시키고 활성 비타민 D 수준을 낮추어 칼슘의 장내 흡수를 감소시키며 뼈를 손상시킴으로써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설탕 섭취라는 것입니다. 설탕이 뼈에 있는 무기질을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타민 D가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로써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문에서는 폐경기로 인한 호르몬 영향이 나트륨 섭취로 인한 칼슘 배출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염식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즉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의 진짜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어떤 식단이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는지, 오히려 어떤 식단이 우리 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논문에서 말한 설탕이라는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즉 설탕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지방간 등의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음식이라면 함께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백미, 빵과 면, 그리고 각종 간식과 음료수 모두 줄여나가야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우리 식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밥 한 공기에 채소가 풍성한 건강한 반찬을 챙겨 먹으면 뭐 그리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밥 한 공기가 우리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공기가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공기가 혈당을 올리고 뼈에 구멍을 조금씩 낸다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가 메인입니다. 국수나 라면 같은 면 요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신다면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이제 자세히 확인하셨으니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식단은 완전 채식입니다. 아니 채식이 건강한 식단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채식은 좋은 식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식단은 아닙니다. 특히 완전 채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채식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핵심만 요약해 드리자면 채식은 결국 부족한 에너지를 곡물이나 과일로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채식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결코 채소 위주의 식사가 아닙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이기에 설탕을 많이 먹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채소를 많이 챙겨 먹으려고 주식을 곡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완벽한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통곡물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더디게 올라간다는 것이지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식은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이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치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채식은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 실천하여 살을 빼고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식단입니다. 장기간은 결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식단은 달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반찬과 음식에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먹는 멸치 볶음에도, 나물 반찬에도, 김치에도, 된장찌개에도, 김치찌개에도 이제는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나는 요리할 때 설탕을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결국 모든 반찬을 합치고 메인 요리에 들어간 설탕을 합치면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고 과일을 갈아서 넣고 대체당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달게 먹는 식습관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지겨울 정도로 치매 예방을 위해 끊어야 하고 줄여야 할 음식이 설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을 즐겨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식단을 바꾸기 싫으니 몸에 좋은 음식을 대신 찾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사 먹고 보약을 챙겨 먹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이 우리 몸에 100배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달게 먹는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어떤 식단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주식을 고기, 생선,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보통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채소를 먹지 않는 식단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채소와 함께 곡식을 주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아 먹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건강하게 뺄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장수 식단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식단입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너무 좋은 식단입니다. 뼈 건강에 필요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을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기와 생선을, 계란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생각은 기존 의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강조했던 식단을 우리는 수십 년간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뇨병은 너무 흔해졌으며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아이들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최근 결과물이 콜레스테롤 이론입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혈관을 막은 것은 고기, 생선, 계란이 아니라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습니다. 물론 무조건 고기라고, 생선이라고, 계란이라도 다 좋은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GMO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로 키우고 수은이 축적된 음식이라면 당연히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것을 먹고 자란 음식이 좋은 음식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연 그대로의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이러한 좋은 음식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저탄고지라는 식단이 그래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고 탄수화물 위주의 채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보다는 훨씬 건강한 식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경제적 환경 내에서 유기농 채소와 건강하게 자란 고기, 생선, 계란을 챙겨 먹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뼈를 살리는 식단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한 염분 섭취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저염식은 하지 않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논문에서도 확인하셨던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저염식은 오히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을 뼈에서 제거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뼈 건강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소금이 뼈 건강을 망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요. 저염식의 폐해를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전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확신이 드실 겁니다. 저염식은 우리 몸을 망칩니다. 우리 몸은 적정한 나트륨이 꼭 필요하고 부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도하게 섭취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염분 섭취는 우리 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저염식은 꼭 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뼈 건강에 필요한 식단은 비타민 D3와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 챙겨 먹기입니다. 뼈가 건강해진다는 뜻은 골밀도가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뼛속이 텅텅 비어가는 골다공증과 반대로 뼛속이 꽉 채워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뼛속이 꽉 채워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칼슘이 뼈에 저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 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K2입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자연 음식으로 적정하게 섭취하고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3는 앞서 말씀드린 고기, 생선, 계란으로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청국장과 나토 같은 발효 음식으로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K2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꼭 챙겨 드셔야 할 영양소니 자주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진짜 범인과 골다공증 예방의 최악인 식단 3가지,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 수치를 높이는 달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 식습관이 하루하루 쌓여질 때마다 우리 뼈에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와 반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고기, 생선, 계란, 채소, 발효 음식으로 우리 식단을 채워 나간다면 골절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설탕 한번 먹는다고
고탄수화물 식사 한번 한다고 해서 당장 골다공증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건강한 식단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